네, 뭐 자나깨나 자고 나면 부정할 수 없는 소식이 뉴욕 증시 흐름을 봐야 우리 증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은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혼조권이었는데. 예, 또 무역 분쟁은 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권으로 네. 일단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조금씩나마 상승을 이어가는 반면에 나스닥은 좀 다소는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정도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끌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나왔지만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돈은 한 150조 원 정도의 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좀 호재로 인식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4주 연속인가요? 하락하다가 2주째 S&P 500 기준으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는 한 1.5% 올라갔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한 1.8% 약간 못 미치게 반등한 채 일단 한 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모처럼 에너지 업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유가의 반등을 이끈 계기가 됐었고요. 그 밖에 임의 소비자라든가 기술주 등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술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진행에 따라서 등락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11개 섹터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역시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가 바로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특징주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주간 특징주를 제가 보여드리는 데는 시장의 큰 틀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특히 미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이 아니라 큰 기업들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의 사상 최고가를 가면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워낙 잘 아시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코스트코가 지난 주말에도 2.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갖고 계시죠. 물론 성인들만 해당되겠지만 아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를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전용 비자 카드만 쓰신 분은 해당단이 없으시겠지만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택시 타거나 네. 지하철 탈 때 찍는데 바로 거기에 네. 오늘 썼던 분들인데요. 비자건 마스터건 두 개 모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는 에스테로더가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KT 같은 경우죠. AT&T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기업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은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국내 증시와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미국은 고용지표 나온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부진했습니다. 고용은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을 가지고 가는 중요한 그 잣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FOMC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좀 더 자세히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신규 일자리가 뭐 여전히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요즘은 워낙 실업률이 낮아서 그렇죠. 결국 고용 사정과 신규 일자리, 실업률 이런 것들의 두 개가 가장 그중에서도 중요한데요.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약간 저조하게 났습니다. 13만 건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월가의 예상은 15만 건, 아주 많게 보는 쪽은 한 16만 건 정도 예상됐었는데요. 그보다 역시 좀 적게 났고요. 지금 바그래프의 월간 신규 일자리인데요. 조금씩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죠. 그만큼 워낙 고용 사정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실업률은 3.7%가 유지됐는데요. 실업률은 5%를 미국에서 완전 고용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넘쳐날 정도로 완전 고용이다. 즉
어떤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면 물론 눈높이 안 맞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일자리 못 찾을 수도 있겠으나 웬만한 경우에는 전부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경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3.2%인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섹터와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에는 이제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그러니까 민간 공공 일자리 정도가 위에 항상 탑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중간에 제가 박스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난달에는 그나마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 그냥 제로 수준입니다. 바로 기술 섹터인데요. 소위 IT 섹터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난달에도 확인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유통적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인데요. 이거는 워낙 미국에서도 온라인 쪽에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구매 활동이 크고 유통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수년째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과거 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보다 저조했을 경우 이것도 0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예상보다 적게 났을 경우입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예상 대비 한 3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당시에 그럴 경우가 2000년 이후에요. 2000년 이후에 한 20만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한 전체적으로 보면 소폭이 나면 일주일 동안 주가 좀 올라갔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온 거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난 쭈리에서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고용시장, 이번 고용보고서를 갖고 평가한 것 자체가 한마디로 보면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경기 침체, 리세션의 징후가 있지도 않고 예상도 안 되고 전망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정도 얘기했고요. 더구나 결정적인 한마디라는 것이 이거죠. 무역 정책이 누구의 무역 정책이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로 표현했지만 백악관의 정책에 완전히 반발을 한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좋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역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짐 크레이머 같은 분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잘못을 저질렀다. 너 당신 지금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큰소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크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짐 크레이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때는 너무 늦게 내리고 올려야 될 때는 너무 빨리 올렸다라는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했죠. 제롬, 미스터 제롬도 아니고 디스 가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제롬 이 친구 도대체 자기가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를 사람은 자기가 찾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이 양쪽 두 명의 얘기는 그만큼 완전히 극과 극이고 전면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FOMC에서는 25bp는 금리를 내릴 게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는 또 이번 주 연휴가 있어서요. 이번 주에 또 한 주간 또 연휴 동안에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3일밖에 거래를 예. 안 하지만 미국은 이제 계속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지금 1.6%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우가 2.2%, 그리고 나스닥이 지난주에 조금 떨어져서 주말에요. 2.84%지만 이 정도는 언제라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 3대 지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상치 효과가 갈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스튜어트 프랭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사상차 효과인데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다음 주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0월 초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나쁜 얘기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지난주 꾸준히 왔던 소비자의 소비 사정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상체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비모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만 좋은 뉴스가 약간의 상승 모멘텀으로 나오면 주가는 바로 사상체 효과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없었고요. 연준의 위원들도 다음 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FOMC이기 때문에 뭐 연설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일과 12일 날 있겠고요. 이번 주에 딱 하나 찝으라면 미국에서 금요일 날 있는 소매 판매 판매 정도만이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연휴에 보면 글로벌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 연휴 동안에 큰 이벤트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